안녕하세요. 한문 선생님 이지환입니다. 오랜만에 맹자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앞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맹자의 그 뭐예요? 하필 완리 어찌 이롬을 하필이면 왜 이롬을 말하십니까? 이거 1편 했고요. 2편은 여민해락 백성과 더불어서 같이 즐긴다 하는 게 2편이었고요. 3편이 뭐였냐면은 50보 100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비유해서 얘기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그 50보 100보 뒷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나 하면 맹자가 양해왕을 아련했잖아요. 아련해가지고 첫 아련 때는 그 양해왕이 임금한 그 맹자한테 당신이 이래 먼 길을 여기지 않고 찾아왔으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로움만 얘기하십니까? 임금이 해야 할 일은 인과 의만 있을 뿐인데 왜 자꾸 이로움을 따지냐고 얘기하면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왕이 뭐 큰 소득 없이 끝났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아련 때는 어 양해왕 그 궁전 안에 그 뭐예요? 큰 연못에다가 그 연못에서 어 논일고 있는데 큰 동물들하고 이런 것들을 돌보면서 이제 아련하는 그 맹자를 보고 당신처럼 책만 보는 현자들한테도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어, 어진 사람이 된 후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질지 못하고서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즐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즐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뭐 백성과 같이 더불어서 즐길 줄 알아야 거기 진정한 임금이고 리더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득 없이 물러났죠.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제 속상했죠. 그래서 맹자란다. 그 양해왕이 속상해 했잖아요. 그래서 양해왕은 맹자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조건 놀고 먹는 임금은 아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정치한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한해라는 동네 그 가뭄이 들면은 그 다른 동네에다 이주시켜주고 먹을 것을 대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그 정치를 잘 살펴보니까 뭐 별 내와 내하고 하는 거와 별 다를 게 없는데 어? 어, 왜 그렇습니까? 얘기를 했죠. 그래 하면서 이제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는 가뭄이 들지 않도록 흉년이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진짜 임금이고 또 더불어서 맹자가 양해왕이 전쟁을 너무 좋아하니까 전쟁에 비유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병사는 뭐예요? 50보를 도망가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가고 난 뒤에 그 50보 도망간 병사가 100보 도망간 병사한테 아이 겁쟁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떠합니까? 얘기하니까 양해왕이 아이 둘 다 겁쟁입니다. 도망간 건 사실입니다.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맹자가 뭐라 했냐면은 어, 어,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랬어요? 왕이 이 사실을 이것을 아신다면은 백성들이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죠. 결국은 뭐예요? 앞에 내용은 양해왕의 정치 방법은 부국 강명 오로지 패권주의, 패도 정치의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왕도 정치였단 말이에요. 인과 의와 덕과 예로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양해왕은 오로지 뭐 부국 강병에 힘쓰고 패도 정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맹자가 전쟁에 비유해서 50보 100보란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어지는 거예요. 자, 뭐냐, 한번 봅시다. 불이 농시면 곡 불가 승식야며 촉고를 불이 오지면 어별며 어, 어별 요 면은 없습니다. 어별 불가 승식야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 하면, 자, 불식하는 거는, 불이익하는 말은 뭐냐? 불이라는 말은 어기지 어길 위자예요. 어길 위자. 어길 위자입니다. 위반하다 할 때 위자예요. 그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 뭐를 어기지 않는다? 농사하는 때를 어기지 않으면 이 뜻입니다. 어기지 않으면 어기지 않으면 곡불가승식야며 이 곡식들을 뭐예요? 불가하는 말은 뭐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럼 뭐를 할 수 없다? 음식을, 음식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음식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먹을 것을 이기지 못한다. 즉, 다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뭐냐 말이냐 하면은 임금님, 임금님께서 백성을 부릴 때 농사를 지어야 할 때는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어기는 임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 농사하는 때를 어기지 않는다면 그 곡식들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니까 풍년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식이 넘치니까 뭐예요?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배부를 만큼 다 먹고도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는 셈 숫자지만 4번이 여기 셈 숫자예요. 셈 숫자지만 오늘 여기서는 셈 수가 아닙니다. 촘촘할 촉자예요. 촘촘할 촉자. 이게 자주 사기란 뜻도 있고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셈 숫자가. 그래서 요때는 촘촘할 촉자고요. 요거는 뭐냐면 그물고자입니다. 그물고. 자, 그러면 뭐예요? 촘촘한 그물이죠. 촘촘한 그물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디에? 웅덩이 오자입니다. 웅덩이 오. 웅덩이 오자예요. 그럼 연못 같은 곳이겠죠. 그럼 연못 지자입니다. 그저 오지예요, 오지. 그 불입 오지하면 하는 건 뭐냐면 이 촘촘한 거물도 그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는다면 어별 불가승식야며 롯데는 명어가 필요 없어요. 뭐예요? 물고기와 자라 등을 똑같죠? 불가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그 자라와 물고기 같은 그런 생선, 의류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뭔 말이냐면, 자, 그물이 촘촘한 것을 웅덩이나 바닷가나 강가에 던지면 새끼 어종까지 다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속에 물고기들이 씨가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당장 먹을 수 있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다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나중에 배를 굶을 거 아닙니까? 음, 마- 그런데 이제 촘촘한 그물을 넣지 않고 그 어종들도 뭐예요? 번식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피해 가지고 그래 한다면은 어종이 풍부해가지고 뭐예요? 먹을 것만큼 다 먹고도 막 풍부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이 얘기가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얘기 왜 했냐면은 맹자가 임금님 자꾸 부국강명에 거기에 힘쓸 게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집중했어야 됩니다. 어? 자꾸 전쟁을 일으켜갖고 그 농사를 지어야 할 때에 남의 나라 쳐들어간다고 군대 모집을 해가지고 그 농사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군대 나가게 하고 그리고 어부가 있다면 그 어부들이 열심히 집중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띄워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잡게끔 그렇게 해준다면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라는 얘기죠. 어,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이 곡시면 하면 농사철을 어기지 않게 하면 곡 불가 승식야며 그 곡식을 다 먹을 수가 없을 것이며 촉고를 촘촘한 그물을 불이 오지면 웅덩이와 연못에 들어놓지 않는다면 어별 불가 승식야며 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가 없을 것이며 됐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부근이에요. 부근 도끼 부자에 도끼 근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가 도끼 부자. 위에 보면 아비 부자가 있죠. 그래서 부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도끼 근자가 있죠. 그래서 도끼 근은 뜻을 의미하고 아비 부자 붙은 이게 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 원리대로 지금 글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근을 이시 입산잎이면 이건 뭐예요? 자, 도끼들이죠. 도끼는 뭘 해야 돼요? 도끼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는 그 도구잖아요. 그러한 도끼를 입산님이면 뭐예요? 살림에 알맞은 때에 요때 때 시자가 요때 때 시자가 뭐냐면은 때에 맞춰 이런 뜻이에요. 때에 맞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써있자 뒤에는 목적어가 온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데 그 항상 써있자 뒤에 목적어가 와요. 그런데 이 목적어를 앞으로 뺄 때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강조용법이라 영어하고 똑같아요. 목적어가 앞으로 빼면 이거 강조를 하는 거.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앞으로 빼는 거. 그래서 도치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써있자가 여기가 와서 요게 일로가 와야 돼요. 오고 이래 돼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래서 써있자는 항상 뭐뭐로서라는 거잖아. 뭐뭐로서 아니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서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럼 목적으로서 또는 목적어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라 생각하면 뭐예요? 이 도끼로서 이 뜻이에요. 도끼로서 때에 맞춰서 알맞게 살림에 들어가게 하면 제목을 그 제목 제자의 나무목이죠. 그 제목들을 불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뭐를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쓸용자죠. 쓸 용자. 요건 이길 승자지만 여기서는 이기란 뜻이 아니라 다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끼를 가지고서 알맞게 살림에 들어가게 하면 그 산에 있는 그 제목들을 쓰고도 다 쓸 수가 없다 했다.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 또 계속 나오죠. 어. 그 나무를 해야 할 때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무조건 다 캐게 하게 하면은 나무가 뭐야 벌거숭이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조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북은 그 도끼도 때에 맞게 살림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 제목들을 쓰고도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부근을 도끼를 이시 입산님이면 알맞은 때에 살림에 들여놓으면 이 제목들을 불가 승용야니
제목을 다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있을 때 미리 뭐예요? 유비무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유비무환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있을 때 다 먹고 있을 때 다 캐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예요? 위기가 왔을 때 대체할 수 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를 누가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인 임금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참모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여기까지 그럼 이해 가시는 거지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쭉 이어서 해볼게요. 자, 불이 농시면 농사철을 어기지 않는다면 곡불가 승식야며 곡식들을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며 촉고를 촘촘한 그물을 불이 오지면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는다면 어별 불가 승식야며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 다음에 부근을 도끼를 때에 맞춰서 살림에 넣으면 제목을 불가승용냐니 그 제목들을 다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여어별을 하는 건 뭐예요? 곡식과 더불어 엿자죠. 더불어 엿자. 이게 더불어 엿자예요. 우리가 여당 할 때 여자에 더불어요. 그래서 영어의 with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이런 뜻이죠. 자라를 불가승식하며 다 먹을 수 없으며 불가할 수 없다. 다 먹을 수 없으며 제목을 다 쓸 수 없으면 다 없으면 그럼 그건 뭔 말이에요? 넉넉하다 이 뜻이에요. 다 먹고도 남으니까 산에도 땔감을 쓸 거 다 쓰고도 푸른 산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곡식과 어류들을 또 뭐예요? 먹을 만큼 먹고도 뭐야? 풍족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풍족하다면 이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시는 3인 양생 상사의 무감냐니 이건 뭔 말이냐? 이는 이시자예요. 얘는 이시자입니다. 이시자. 그래서 이것 이런 뜻이에요. 이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그러면 앞에 이야기 뭐예요? 농사철을 지키고 그다음에 도끼도 뭐예요? 때에 맞춰서 살림이 들어가게 하고 촘촘한 거물을 가지고 뭐예요? 어류를 잡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 하면 이것은 삼인 양생 상사에 가는 거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사자예요. 사신사도 되지만 이때는 하여금사예요. 하여금사. 자, 하여금사는 뭐뭐 뜻이 뭐냐면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간단하게 하면 뭐예요? 시킨다는 뜻이에요. 사역동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양생 상사에 가는 건 뭐냐? 산 사람이에요. 요거 생자가 요때 생자가 산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 산 사람이고 요 사는 뭐 죽은 사람이에요. 예, 죽은 사람. 그러면 뭐야? 3인 양생 상사에 가는 말은 뭐냐? 산 사람을 복양하게 하고, 그 산 사람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는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산 사람을 복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에 있어서 무감냐니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 뜻이에요. 왜? 뭔 말이에요?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이 등 뜨시고 배부르게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뭐예요? 산 사람들을 복양하고, 이걸 얘기하면 뭐예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복양하고, 그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복양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숨은 유한이니까 언젠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돌아가심에 있어서 장세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 지내게 되면은 무감년이 평소에 정치를 잘해가지고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뭐예요?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이게 유감이 없는 거예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섭섭함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 포악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어? 포악 정치를 한다면은 얼마나 백성들이 유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왕에 대한 불만도 많겠고. 그런데 어 임금들이 뭐야 정치인들이 또는 리더자들이 그 때를 잘 맞춰가지고 정치를 잘 해가지고 뭐야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여유롭게 한다면은 유감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어, 알겠죠? 그리고 옆에 내용은 뭐야 양생 사생에 가는 거 뭐야 산 사람을 복양하고 이거 똑같아요. 산 사람을 복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데에 있어서 유감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 없는 것은 왕도지시하라 뭐예요? 왕도 정치의 요게 뭐뭐의 정치의 시작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어.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국가의 한 리더자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민생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민생을. 이 민생들이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뭔지를 빨리 헤아려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유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살펴주면 항상 유감이 있어서 뭐예요?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 리더자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 뒤에는 나오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고사성어 설명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항산이면 항심이라. 항산이 없게 하면 어떻게 항심, 그 떳떳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 못 짓게 하고 군사로 뽑아가지고 뭐 정쟁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풍족하게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막 잡아들이게끔 하면은 나중에 씨가 말려서 나중에 먹을 게 없을 거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살림의 그 나무들도 뭐야 때에 맞춰서 쓰고 가꾸고 하게끔 해야 되는데 무작정 베게끔 한다면 나중에는 뭐야 먹을 것이 없고 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갈 거란 말이에요. 국가의 리더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유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한다면 평소에 그렇게 잘 해줬으니까 우리가 밥 세끼 먹는데 아무 지장 없게끔 해줬으니까 리더자들이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또는 윗사람들이 언젠간 죽으면 그 장례를 치는 데 있어서 뭐 유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평소에 나름대로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은 뭐예요? 유감이 생겨서 불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산 사람을 잘 복양하게끔 해주고 죽은 사람을 장례 치는 데 있어서 유감이 없게끔 해준다면 이게 가장 민생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임금님 생각을 좀 바꾸세요. 힘을 길러서 약한 나라 쳐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전체 강설이 뭐냐면은
맹자가 제시하는 참다운 정치 방법 중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 국가 경제 운영 주체는 국가, 즉 정부에 있다는 것을 맹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역 등으로 농민들을 동원할 때는 농번기를 피함으로써 일할 때는 일하게끔 해주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농사에 열중할 수 있게 하고 그물에 눈을 크게 하여 작은 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물고기가 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어, 위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뭐예요?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일에 열중하고 가정과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갖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왕도 정치의 핵심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왕도 정치의 핵심은 뭐예요? 도덕을 확립하여 백성들이 이 중에서도 근본으로 삼고 중시해야 할 것을 도덕의 확립이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경제 경설이다. 경제 건설. 먹고 사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국가로서 첫 번째 일이다라는 것을 맹자가 얘기한 겁니다. 50보 100보도 얘기하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딱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